꼰대라고 생각될까봐 안 하는 말 사실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꼰대라는 단어는 세대 간 소통의 장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조언하거나 훈계하는 사람을 일컫는 이 말은 이제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레이블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조언이나 필요한 말조차 꼰대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과 무분별한 잔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말들이 꼰대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라진다면 그것은 세대 간의 지혜 전달을 단절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꼰대라고 오해받을까봐 망설이게 되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5가지 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전달해야 효과적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째,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해.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 구축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런 당부조차 간섭으로 오해받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구는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 꼰대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시간 약속은 상대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계 바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시간은 소중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은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시간 관념이 다소 느슨했을 수 있습니다. 대략 2시쯤 오후에 만나자 같은 모호한 약속이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시간 약속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5분의 지각도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해라는 말은 종종 구시대적인 가치관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유연함과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시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은 때로 불필요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 약속의 중요성은 결코 구시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신뢰 구축과 직결됩니다. 이런 가치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시간 약속의 중요성을 전달할 때는 훈계하는 방식보다 함께 고민하는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소중하니까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될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간 약속을 지키라는 말은 꼰대 발언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위한 필수적인 당부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탄탄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계획을 세워봐.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봐라는 말은 종종 불필요한 간섭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잔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영혼을 강조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계획은 때로 창의성과 자발성을 억압하는 요소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계획이 주는 이점은 다양합니다. 첫째, 계획은 시간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무엇을 언제 할지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이 아닌 종이나 디지털 도구에 정리해두면 인지적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계획은 성취감을 높입니다. 계획한 일을 완수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신감과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철저한 계획가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유명한 노트북을 통해 매일의 관찰과 계획을 꼼꼼히 기록했으며 벤자민 프랭클린은 매일 아침 오늘 내가 할 선한 일은 무엇인가? 를 묻는 루틴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계획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봐라는 조언은 종종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길 원하며 기성세대의 조언을 불필요한 간섭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언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너는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계획을 세워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자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후자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또한 계획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때로는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계획을 세워봐라는 말은 상대방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조언입니다. 이것을 꼰대 발언이 아닌 삶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체계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본기가 중요해. 기본기가 중요해라는 말은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술, 스포츠, 학문, 직업 등 어떤 영역에서든 탄탄한 기본기는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종종 구시대적이고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성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단기간에 성공하기 같은 가치관이 널리 퍼져 있는 시대에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AI 기술의 발달로 정보 접근이 용이해진 지금 왜 기본부터 배워야 하나?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성과 깊이는 기본기에서 비롯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기본기를 탄탄히 다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취 격차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미미할 수 있지만 복잡한 문제나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본기가 탄탄한 집단이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은 동양 철학에서도 강조됩니다. 공자는 기본을 세우지 않으면 도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중요해라는 말은 종종 보수적이고 혁신을 가로막는 태도로 오해받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존 방식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 어떤 구체적인 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본기가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혁신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해라는 말을 전달할 때는 명령이나 훈계의 어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면 나중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더라. 와 같은 방식으로 말한다면 상대방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꼰대 발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이를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예전에 나는 말이야. 경험은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 성공과 실패의 교훈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경험 공유는 종종 구시대적인 훈계나 권위적인 발언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현대 사회, 특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을 자신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 속에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경험과 지혜는 시대가 변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중요성, 인내와 노력의 가치, 실패로부터의 학습 등은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혜의 전수는 인류 문명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사제관계나 동양의 스승과 제자 간의 가르침은 모두 경험과 지혜의 전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경험자의 조언은 귀중한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는 말이야. 라는 표현은 종종 상대방에게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훈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이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전달될 때 그 효과는 더욱 반감됩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험 공유의 방식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거나 절대적 진리처럼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내 경험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는 이런 교훈이 있었어와 같은 방식으로 전제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완전히 이해하긴 어렵지만 비슷한 경험에서 내가 느낀 점을 나누고 싶어라는 접근법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습니다. 경험 공유의 목적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예전에 나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경험 공유는 꼰대 발언이 아니라 인류의 오랜 전통인 지혜의 전수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를 겸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전달한다면 세대 간의 벽을 넘어 귀중한 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규칙을 지켜야 해. 규칙을 지켜야 해라는 말은 공동체 생활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융통성 없고 권위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꺼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높이 평가받는 반면 규칙과 질서는 때로 그러한 가치를 억압하는 요소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존의 규칙에 도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규칙을 지켜야 해라는 말은 쉽게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질서는 모든 건강한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문명은 일정한 규칙과 법칙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현대의 헌법과 법률까지 규칙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평가받는 실리콘밸리조차 지적재산권, 계약 준수 등의 기본 규칙이 없었다면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규칙을 지켜야 해라는 말은 꼰대 발언이 아니라 건강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를 적절한 맥락과 태도로 전달한다면 더 조화롭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말시간 약속을 지켜야 해. 계획을 세워봐. 기본기가 중요해. 예전에 나는 말이야. 규칙을 지켜야 해은 모두 삶의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꼰대 발언으로 오해받고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대 간 지혜의 전달을 단절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같은 내용도 전달 방식에 따라 권위적인 훈계가 될 수도 따뜻한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멘토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합니다. 또한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은 상대방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열정, 창의성, 새로운 시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 인내, 지혜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학습과 존중의 문화가 세대 간 소통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꼰대라는 레이블에 대한 두려움보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가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상호 존중과 열린 마음,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